5월 2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이 막판이 되면서 젓가락 선거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젓가락 선거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이동호입니다. 이동호가 지난해에 인터넷에서 이 여성의 신체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놓고 이걸 이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이재명에게 직접 물은 것은 아니고 권영국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거세게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섰고, 이준석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서 완전히 이 젓가락 발언이 선거를 뒤덮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국은 이재명, 이준석 모두 몰락하는, 이재명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자살골을 찼다라는 반응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질문을 한 것, 이걸 덮기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공격을 더 거세게 하면서 고소 고발이 따르고 각종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를 떠나라,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도 오늘 오전에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재명의 아들인 이동호가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내용이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한 이준석이 부적절했다면 이런 말을 한 이재명의 아들,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이재명은 뭐냐? 이준석이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은 자초한 것이다. 이번 선거가 오늘부터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선거 막판 완전히 젓가락 발언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어젯밤에 밤늦게 12시 넘어서까지 이 김문수 후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준석과의 마지막 단일화를 호소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의원회관에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화 연결이 어제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이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어제부터 통화가 되지를 않고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김문수 후보가 대구 유세를 마치고 올라온 길에 의원회관에 들렀습니다.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넘게 천하람 의원 사무실 주변 의원회관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김문수 후보가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불은 켜져 있는데 이게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 오늘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호소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호소하려고 했는데 되지를 못했다. 오는 3일 본투표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 단일화 호소, 진정성 있는 호소를 멈추지 않겠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을 정말 호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 이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젓가락 발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젓가락 발언이 이준석이 이런 질문을 대선 TV 토론에서 한 것이 문제라면 그 10배, 100배의 더 큰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아들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이재명의 자살골이다. 결국 이번 대선이 젓가락 선거가 됐는데
막판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대역전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27일 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들인 이동호가 여성의 신체에 그게 빗댄 게 여성 가수입니다. 여성 가수의 사진을 걸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의 신체에 이런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끝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가 질문한 형수 쌍욕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영국에게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나고 나자 곧바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여성 혐오 아니냐?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재명까지 직접 나서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고소고발이 따르고 있고 많은 여성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후보를 사퇴하라. 또 더 나아가서 정계 은퇴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적반하장식으로 이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과하기는커녕 이준석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왜 이럴까? 당장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저렇게 펄펄 날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준석이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준석도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런 소위 저질의 가족 관계, 가족 사회 이런 일들을 모두 덮기 위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비리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준석을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겁니다. 이준석의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선고입니다. 이재명의 아들인 이동호가 인터넷에 올린 이 글, 또 여기에다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서 벌금 500만 원의 이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수원지법의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준석이 좀 부적절한 질문을 한 건 맞지만 이 엄연하게 선고까지 받은, 법원에 의해서 선고까지 받은 이 장남의 이런 비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슨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준석에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정계를 은퇴하라라고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이준석이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면 이재명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오늘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이재명의 아들인 이동호 이 벌금 500만 원 이 선고문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대선은 앞으로 4, 5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대선은 젓가락 선거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젓가락 선거 이 발언을 놓고 이준석이 잘못한 것이냐 정말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냐 따져보게 되는 것이고 전 국민들이 이 젓가락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이준석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 100배 되는 이재명은 더한 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 이준석 모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소위 진흙탕 개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이 있기 전부터 이재명이 관계가 되는 이재명의 선거나 이재명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사법 리스크 방탄에다가 형수 쌍욕 또 이런 가족들 사이에 이재명의 조카의 36번에 걸친 이렇게 흉기로 찌르는 이런 사건들 또 이런 여성 신체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모두 논란이 될 것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은 각종 자신이 저지른 5가지 재판, 이 재판을
뭉개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도 안 되면 판사를 바꾸고, 판사를 협박하고 대법원을 뭉개려고 하고, 이런 방탄이 있고, 또 이재명 가족과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일들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선거 전략으로 보면 이재명의 파렴치한 행태고 이재명의 결정적인 자살골입니다. 자기의 이제 형수 쌍욕을 비롯해서 이 젓가락을 덮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준석을 공격하는, 이준석에게 소위 폭탄을 쏘는 이런 작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 민주당 단체들, 이재명 모두 나서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준석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굉장히 당황했죠. 자신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과는 하면서도 이 부분은 검증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순화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판결문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이동호에 대해서 500만 원, 이 판결문까지 공개가 되자 오늘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겠다. 이재명은 이걸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방어하면 할수록 이재명의 가족사, 이 참 처참한 이런 가족사가 모두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그 질문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보다 100배 더한 이런 일을 저지른 이재명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이렇게 이준석에게 모두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 이게 역풍을 맞으면서 이재명의 각종 비리 이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전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 파렴치한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단일화를 호소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이제 막판인데 결국은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어서 이런 이재명의 형수 쌍욕에 이어서 젓가락 발언까지 터졌습니다. 대선 막판에 젓가락 선거가 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이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이재명을 지지율로 완전히 제압을 하는 그 절호의 계기를 맞았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자살골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를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준석에게 모두 덮어 씌우려고 한 이 자살골이 돼서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게 젓가락 선거입니다. 젓가락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선이 젓가락 선거로 전락했다. 이건 이재명이 완전히 몰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5월 2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